어린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분유 젖병 소개해 드릴 건데요. KMR, S빌라, 그리고 락톨, 그리고 벨버드 젖병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분유하면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미젖이 모자라거나 부모와 떨어지게 됐을 때 먹인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그리고 수유 중인 엄마에게 급여하셔도 좋고요. 성장기나 회복 중인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급여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를 해드리면 S빌라과 KMR은 미국에서 출시가 된 상품이고요. 락톨은 네덜란드에서 출시된 상품입니다. 타입은 KMR과 S빌락은 가루형 타입과 그리고 액상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요. 락톨은 이 가루형 타입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분은 이 KMR과 S빌락은 초유 성분이고요. 락톨은 분유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유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초유는 어미가 출산하고 난 후 처음 나오는 젖을 말하는데 초기 성장과 면역력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어미의 젖 성분과 이 초유의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상품이 이 KMR, S빌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분유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저희 매장에 방문했다면 초유와 분유 중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초유를 원하신다면 KMR과 S빌락, 그리고 분유를 원하신다면 락톨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이 어떤 것을 구매해야 돼요? 라고 되물으신다면 태어났는지 얼마가 됐는지 물어보시고 6주가 안 됐다면 이 초유를, 6주 이상이 됐다면 분유를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고객님에게는 우선 초유를 추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유와 초유는 강아지용과 고양이용이 각각 따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얼굴과 강아지 얼굴을 보고 제대로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 뒷면에 급여 방법이 있는데요. 급여 방법 있다고 고객에게 꼭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급여 방법 저랑 함께 보실까요? 먼저 초유부터 급여 방법 살펴볼게요. 뒤쪽에 보면 초유의 경우는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먼저 상단에 초유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급여 방법 보시면 1번 강아지 체중에 따라서, 그리고 2번 분유량을 결정하고 3번 분유 1, 물 2 비율로 섞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연령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급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강아지 체중이 400g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S빌락 파우더는 3스푼, 그리고 우유량은 하루에 먹는 양이 106ml가 됩니다. 만약에 3주 정도 된 강아지라고 가정했을 때 한 번에 먹는 우유 급여량은 27ml고요. 6시간 간격으로 먹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유 한번 타볼게요. 뚜껑을 열고 통조림 따듯이 캔을 열면 안쪽에 뽀얀 가루들이 보이시죠? 엄청 고운 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향을 맡아보니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 진짜 우리 애기들 먹는 분유 같아요. 살살살 흔들리시면 안쪽에 스푼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스푼을 한번 찾아볼게요. (400g인) 강아지는 3스푼에 106ml였죠. 깎아서 넣어주고 이 가루를 포함해서 물이 106이 될 때까지 물을 부어줄게요. 여기까지 분유가 잘 녹도록 저어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급여해야 되는 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에 혼합한 우유는 24시간 안에 꼭 먹여주시고 냉장 보관했다가 먹여주세요. 개봉한 초유는 냉장 보관하면 3개월, 냉동 보관하면 6개월까지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액상 초유도 뒤쪽에 보시면 급여량과 급여 방법 적혀 있는데요. 체중 100g당 하루에
27ml로 계산하셔서 연령에 따라 횟수로 나누어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 영양보충용으로 먹는 경우에는 2kg당 어미는 27ml, 그리고 작연, 쇼독, 수술견은 14ml씩 매일 급여하시면 됩니다. 캔 음료수처럼 위에 되어 있네요. 캔처럼 딴 다음에 약간 커피 우유 같기도 하고 바나나 우유 같은 색감인 것 같기도 하고, 향을 한번 맡아봤는데요. 분유 향이라기보다는 좀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특유의 그런 향 있잖아요. 기호성 좋은 사료나 간식에서 나는 향, 그런 향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개봉한 초유는 냉장 보관해 주셔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좀 더 길게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냉동 보관으로 얼음틀에 얼리고 6주 이내에 사용해 주세요. 락톨도 한번 살펴볼게요. 락톨 상단에 보시면 급여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강아지가 1000g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먹어야 하는 급여량은 250ml로 표기가 됩니다. 이 우유를 탈 때는 물 100ml에 분유 30g으로 해서 타는데요. 10대 3 비율이죠. 이 30g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스푼으로 6, 7스푼 정도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250ml를 탄다고 했을 때는 물 200에 분유가 60g 정도로 우유를 만드시면 되겠죠. 만약에 36일을 경과한 강아지라고 봤을 때 4시간 간격으로 6번 먹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적혀 있죠. 그 이유는 락톨은 한 달이 넘으면 이유식을 함께 급여한다라고 보고 4번 정도를 이 우유, 2번 정도는 이유식을 먹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6일 이후로는 급여 횟수가 줄어듭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면 급여 횟수를 더 늘려주시고, 잘 먹는다라고 하면 급여 횟수를 더 줄여주셔도 돼요. 비닐로 감싸져 있는데요. 비닐을 뜯어주세요. 위쪽만 깔끔하게 뜯어지네요. 이 앞부분을 제거하고 열어보면 에스빌라과 다르게 스푼 찾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네요. 설명서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안쪽에 은박으로 밀봉 처리가 한 번 더 되어 있는데요. 스푼 뒷면 보시면 조금 뾰족하게 생겼죠? 이 부분으로 은박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은박이 얇아서 쉽게 깨끗하게 잘 제거됩니다. 안에 약간은 노란빛의 가루가 보이는데요. 확실히 에스빌락보다는 색깔이 노랗죠? 스푼도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입자가 고운 건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60ml를 타기 위해서 물 200g을 먼저 담아봤는데요. 스푼으로는 14스푼을 담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깎아서 넣었을 때 한 스푼당 4.5g이라서요. 이렇게 14스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넣었다면 돌려가면서 분유를 녹여주셔야 분유의 가루가 물에 잘 섞입니다. 위아래로 흔들지 말고 돌려가면서 녹여주세요. 이렇게 탄 분유는 하루 먹을 양을 젖병에 덜어내고 냉장 보관해 주시고, 냉장 보관한 건 하루가 넘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이제 젖병을 가져와서 급여하는 걸 해볼 건데요. 벨버드 젖병을 뒷면에 슬라이스로 열어서 젖병을 꺼내 봅니다. 젖꼭지가 지금은 총 3개가 들어있고요. 씻고 건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젖꼭지를 넣을 수 있는 마개도 여분으로 한 개 더 들어가 있네요. 씻을 때 필요한 솔도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젖꼭지는 막혀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뒷면에 보시면 날카로운 침으로 찔러서 구멍을 뚫거나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게 뚫으면 우유가 너무 칼칼 나오고, 너무 작게 뚫으면 아기가 먹다가 성질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뚫어볼게요.
끝쪽을 X자로 뚫는다고 되어 있는데 가위가 섬세하지 않으면 뚫기가 어려워서 저는 끝을 그냥 살짝만 잘라볼게요. 어차피 우유를 넣고 테스트 해볼 거라서 이렇게 해서 우유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아까 탔던 우유를 우유병 안에 넣어주고 그러면 뚜껑을 닫고 이 상태로 먹이시면 되는데 먹이기 전에 너무 콸콸 나오는 건 아닌지 손등에다가 누르지 말고 떨어뜨려 봐주세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구멍이거든요. 이때 너무 콸콸콸 나오면 구멍이 큰 거고요. 너무 우유가 나오지 않으면 구멍이 작은 거라 지금처럼 똑똑똑 잘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손등에 떨어뜨릴 때는 온도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하는데요. 온도계가 있다면 36도에서 38도가 먹기 딱 좋습니다. 만약 좀 뜨겁다면 식혀주시고 차갑다면 끓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잠시 담궈주세요. 급여할 때는 젖병을 45도 각도로 잡고 머리를 위쪽으로 기울여 젖병을 잘 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눕히면 숨이 막힐 수 있으니 이 자세로 먹여주세요. 손으로 젖병을 짜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먹었다면 트림을 유도해주고 따뜻한 물에 적신 솜을 생식기 부위에 마사지해주세요. 2-3주면 배설이 스스로 가능해집니다. 영양 보충용으로 급여하는 경우 체중 3kg당 임신이나 수유 중인 어미에게는 1 테이블스푼을 사료 위에 뿌려주시면 되고 자견, 쇼독, 수술 전인 경우에는 0.5 테이블스푼, 반 스푼만 사료 위에 뿌려서 급여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젖병은 깨끗하게 세척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젖병은 절대 끓는 물에 삶으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솔과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사용해주세요. 초유와 분유, 가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초유는 확실히 색깔이 밝아요. 아이보리빛이라고 할까요? 분유는 초유보다는 약간 노란빛이 돌면서 옥수수 가루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차이 느껴지시나요? 초유는 분유 향이 나는데요. 분유는 약간 옥수수 향이 나요. 크기는 분유가 좀 더 큰 것 같지만 초유의 스푼이 좀 깊이가 더 깊어서 양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유는 6g, 그리고 분유는 4.5g의 가루를 담아냅니다. 입자가 분유 같은 경우에는 확 퍼지는데요. 초유는 서로 약간 뭉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스푼으로 꾹꾹 누르면 금방 또 흩어져요. 초유와 분유를 물에 넣었을 때 초유는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뭉치듯이 조금 뭉쳐서 저희가 녹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분유는 초유보다는 생각보다 빨리 퍼져서 쉽게 녹는 모습을 보였어요.